안녕하세요. 드롭절로 제한 시리즈가 조금씩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교기와 릴레이를 활용해서 드롭절로를 제한하는 회로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간단한 회로 동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회로가 설계한 대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220V의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파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이 릴레이를 이용한 회로를 설계할 때 장단점과 함께 회로 설계 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회로 동작 테스트를 먼저 진행할 건데요. 이때는 220V 전원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동작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작한 PCB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보시면 이 좌측으로 AC 220V를 입력을 시키고요. 이쪽은 충전되는 캐패시터의 양단 전압을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12V의 전원을 공급해서 여기에 있는 비교기를 위한 공급 전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릴레이는 붙으면 이 저항의 양단 접점이 쇼트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이 회로를 이용해서 AC 220V를 인가하기 이전에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동작 테스트만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12V를 먼저 공급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 보시면 이 우측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는 0V부터 350V까지 가변이 가능한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이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낮은 전압부터 서서히 증가를 시켰을 때 약 100V 부근에서 릴레이가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압을 인가할 때는 저 브릿지 다이오드의 양단에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니면 AC 220V에 전원을 인가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은 그냥 곧바로 캐패시터 양단에 전압을 인가해서 한번 동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캐패시터 양단에 전압을 인가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보시면 캐패시터 양단 전압이 68.8V입니다. 따라서 릴레이는 동작을 하지 않고 전압을 증가를 시키면 80V, 90V, 이제 100V가 되면 릴레이가 동작하죠. 100V를 넘어서면 당연히 릴레이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켜진 상태를 유지를 하기 시작하죠. 다시 한번 내려보면 100V 부근에서 꺼지고 100V를 넘어서면 릴레이가 동작을 합니다. 220V를 연결한 상태에서 바로 실험을 시작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동작 테스트를 먼저 해봤는데요. 이제 여기에 220V의 전원을 연결해서 드립전류의 파형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220V 연결을 한 상태에서 실험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쳐 놓았는데요. 간단하게 실험 환경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에는 오늘 실험 대상인 릴레이를 이용한 도립전류 제한 회로 PCB가 있습니다. 그리고 12V의 전원 공급을 위해서 SMPS를 연결해 줬고요. 이쪽에 보시면 220V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양단을 따와서 이 보조 전원에 전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오늘 파형을 관찰하고자 하는 부분은 총 두 군데인데요. 전류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 220V 쪽이 입력되는 곳에서 입력되는 전류의 파형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전원을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거의 순식간에 지금 릴레이가 동작을 하면서 이제 어떤 미세한 변화는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지금 캐패시터의 용량이 100 마이크로페럿으로 굉장히 작은 상황인데 이런 작은 용량의 캐패시터를 200옴이라는 큰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도립전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정수를 계산을 해보면 타우는 RC죠. RC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200 곱하기 100에 10의 마이크로 6승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거의 0.02초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순식간에 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세하게 파형을 보기는 좀 힘든 면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시간 간격을 확대해서 파형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번 파형을 멈춰봤는데요. 파형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네, 보시면 중간에 갑자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노란 색깔이 현재 전류 파형을 나타내는데요. 자, 보시면 현재 이 노란색 쌍의 파형이 전류 파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릴레이가 동작하는 시점에서 거의 순식간에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전원이 인가된 시점에서는 5W 100ohm짜리 두 개의 저항에 의해서 굉장히 낮은 전류가 흐르는데 릴레이가 붙으면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도립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저항이 사라진 상태나 마찬가지니까 2차 도립전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릴레이가 동작한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네, 릴레이가 몇 볼트에서 동작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현재 기준이 0볼트에서 자, 보시면 도립전류가 흐를 때 이때 전류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때 전압을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 도립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시점에 이 캐패시터 양단 전압을 측정해 보면 현재 거의 100볼트가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원을 다시 한번 인가를 해볼게요. 현재 지금 캐패시터 양단 전압이 이제 드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패시터 전압이 충분히 떨어지면 다시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캐패시터 전압이 거의 10V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드랍이 된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원을 인가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네, 보시면 역시 이 캐패시터 아니 다시 자, 보시면 이렇게 릴레이가 동작한 전압은 이 캐패시터의 양단 전압이 거의 100V까지 상승했을 때 릴레이가 동작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릴레이가 동작을 하면 순간적으로 매우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릴레이를 이용한 도립전류 제한 회로를 실험해 봤는데요. 모든 회로가 그렇듯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제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원회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트레이드 오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릴레이를 이용한 도립전류 제한 회로는 보조전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보조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의 SMPS 회로가 들어간다거나 외부에서 전원을 별도로 공급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역시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회로 설계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면 입력 과전압과 입력 저전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과전압의 상황은 부품의 한계를 넘어선 전압 때문에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입력 전압이 낮은 상황은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러한 비교기와 릴레이를 이용한 회로를 적용하면 좀 더 안정성 있게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립전류를 제한하는 방식과는 릴레이 회로가 조금 달라지겠죠. 이렇게 릴레이를 이용해 도립전류를 제한하는 회로를 설계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입력 전압의 범위입니다. 이번 실험은 입력 전압을 220V로 고정한 경우인데요. 많은 SMPS들이 110V부터 220V까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릴레이를 동작시키는 전압을 만약 110V의 루트 1을 곱한 약 155V보다 높게 설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만약 배터리로 구동하는 회로에 적용한다면 보조전원이 필요 없거나 혹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력 전력인데요. 당연히 릴레이 접점을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접점 사양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출력 전력의 사양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물론 이 외에도 회로 설계를 할 때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릴레이를 이용한 도립전류 제한 회로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SCR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